네, 저 이번에는 이제 그 네페스라는 기업과 조금 유사한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네페스랑 회사인데 주가 흐름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주가도 많이 강했었죠. 많이 어. 올랐었던 기업이기도 네. 하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제는 좀 다시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LB세미콘이라고 하는 알비 회사에 대해서 세미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LB세미콘 하면 방탄소년단 관련주 뭐 너무 많이 이렇게들 많이들 예. 알고 계신데, 무조건 BTS인 줄 예, 뭐 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지만 실질적인 LB세미콘이 하고 있는 사업도 비메모리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네페스는 삼성 쪽에 관련된 뭐 DDI 범핑이라던가 패키징 이런 부분을 담당을 했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LB세미콘 같은 게 이제 LG향, 그래서 약간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주가도 좀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았었는데, LB세미콘 하면 대부분 방탄소년단 관련주, 뭐 지분 투자 관련주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회사의 내용은 상당히 좀 건실하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거의 네페스와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범핑 및 패키징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 네. 비메모리 범핑이라고, 그러니까 반도체 범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그 라디오 납땜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습 삼아서 했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네.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이 뭐 공장 같은 데 가서 납땜해가지고 이제 회로 기판에다가 이제 전자 부품을 이렇게 붙였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범핑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회로 기판이나 어떤 이 패널에다가 반도체나 다른 부품들을 이렇게 납땜하는 것처럼 있는 거군요. 자동으로. 근데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납땜을 할 수 없으니. 없으니까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숄더볼이라고 하는 이런 조그만한 납땜 같이 생긴 것들, 혹은 금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구멍을 파가지고 돌려놓고 거기 이제 뜨거운 열을 가면 녹겠죠. 그래서 이제 납땜이 자동적으로 되게끔 하는 네네네. 그러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런 부분들은 이제 DDI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사용되거나 혹은 TV 쪽에 사용되는 반도체를 패널에 붙이는 작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새롭게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들도 작년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도 이제 반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수는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4,400만 주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아주 가벼운 주식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은, 주식 수가 좀 많은 주식들은 또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가총액은 3,500억, 600억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뭐 실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가 한 무난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단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성장성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과거에 비쌌던 가격보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온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발생하는 구간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비메모리 후공정 전문 기업과,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라고 딱 찝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 3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네페스, 그다음에 LB세미콘, 그다음에 테스나 정도, 이제 3개 정도가 비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전문 기업으로 세 개 업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쪽을 주로 하는 회사고, 네페스나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납품하는 고객사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범핑이나 테스트, 그다음에 패키징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LB세미콘이 좀 두각을 나타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 쪽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하면서 고객사에 대한 다각화가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이제 외형 성장이 이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앞서도 맨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메모리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할 때 성장 수혜주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제가 자꾸 오늘 이 추석 이후의 어떤 주도주 혹은 관심주 뭐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를 설명을 드렸었냐면, 네네. 사실 비메모리 산업은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이제 5G 다음에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5G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대부분 장비 업체들입니다. 뭐 KMW라던가 뭐 이노와이어리스, 뭐 솔리드, 뭐 이런 장비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5G 통신이 지금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다 이렇게 설치가 구성이 돼 되지 있지 않았죠. 아니기 예. 때문에 이제 5G 장비, 5G 통신이 되게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인 거고 그 이후에 4차 산업에는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거 다 반도체로 가동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삼성도 파운드리 쪽이라던가 비메모리,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계속 시스템 반도체라던가 비메모리에 대한 육성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것들도 그 뒤에 있는 큰 시장이 이제 새롭게 개화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기대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현재 어떤 실적 성장, 현재 하고 있는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매출이 늘고 이익이 좋아서 성장을 했었던 게 제가 볼 때는 한 1차적인 성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네페스나 뭐 엘비스미콘이나 테스나 같은 경우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더 반영돼야 되는 상황이 남겨져 있는 중장기적으로 물론 뭐 당장은 아닐 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가 좀 약간 쉬었다가 또 다시 실적이 좋아진 사이클에도 또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관심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산 가치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2015년도 비교해서 2019년도 한 2배 이상 성장을 했었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2017년도 이후 2017년도에 1,000억이었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1,700억 정도니까 약 2년 만에 한 70% 정도의 그 자산에 대한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회사의 자산이 확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을 갑자기 확 잘 버는 구조로 바뀌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도 어느 정도는 선반영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었다는 얘기도 될 텐데 그래도 현재 있어서의 매출이나 이익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외형 성장을 한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고객사에 대한 다변화 그리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은 엘비스메콘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내려오긴 했지만 충분히 다시금 재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그 자산 가치가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15년도에 뭐 100억 영업이익 100억, 2016년도 한 100억 정도 영업을 기록을 했었다가 작년도에 거의 뭐 한 270억에서 3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달성할 거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2배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네.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주가는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었지만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산에 대한 비율을 보면 우리가 아까 테크윙이라던가 FST 같은 경우에 PBR이 한 1.3배수, 2배수 정도였었는데 네네. 지금 LB세미콘 같은 경우는 조금 PBR이 높네요. 네. 2배수 정도 되니까 아주 싼 자산 가치로 대비했을 때 아주 싼 건 아닙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PBR 한 2배수 정도, 2.5배수 정도 이하권에 있다라고 하면 아주 부담스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좀 비싼 회사들은 뭐 8배수, 아유, 그럼요. 뭐 이런 네.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뭐 2배수 정도라고 한다면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거에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주가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퍼가 지금 또 다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10,000원을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8,000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좀 받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PER이 낮아지는 상황이 됐고요. 당연히 이제 주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고 PBR 고퍼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퍼가 낮아지는 구간 쪽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금 비메모리 관련이라던가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를 잠깐 보시면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비하면 사실은 좀 많이 올랐었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의 모습을 보시다고 하더라도 뭐 2,000원, 3,000원 하던 주가가 13,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 8,000원 초반 정도니까 가격적인 좀 과열 국면을 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진 것 같고 기술적 부분을 좀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재상승을 하기 이전의 주가 수준이 한 8,000원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8,000원이 네. 채 안 되는 가격이었었는데 요 정도까지 다시금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 당장에 V자 상승을 해가지고 급등을 한다 이렇게 하기는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뭐 8,000원 정도 초반 정도에서는 서서히 좀 시간을 가지고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신다고 한다면
뭐 10,000원, 11,000원 넘어갔었던 가격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좀 잘 공부를 해보시면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선배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지만 다시 주가가 싸지게 되면 기업 가치 대비해서 다시 저평가가 되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세 개 기업은 당장의 어떤 주가 상승이 뭐 내일서부터 뭐 시장이 팍 급등하니까 얘도 같이 따라서 상승합니다. 이런 관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단 기업에 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시간을 조금 투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정말 투자다운 투자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니겠나 싶어서 세 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추석 이후에 우리가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주도주 예. 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뭐 시장 분위기는 초반에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일단 하나를 고르기는 힘듭니다만 그래도 세 종목 들어 나오셨는데 애착이 가는 종목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좀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방송을 잘 보시면서 조금 뭐 메모를 하셨거나 방송을 이제 세계 기업에 대해서 좀 잘 들어보셨다고 한다면 네. 기업을 선정할 때는 가장 저평가되는 기업을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PBR이 이길 수 있다. 낮거나 네네. PER이 낮거나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 기업을 설명을 드릴 때 가장 낮은 PER을 기록했던 회사가 있을 겁니다. 뭐 그냥 말씀드리면 FST가 네네. 퍼가 제일 낮으니까 그만큼 저평가되어져 있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5년도와 지금의 회사는 2배 이상 성장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고점보다 주가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시장에서 그만큼의 어떤 잠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아직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 본격적으로 반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 대한 평균적인 기업 가치를 찾아가겠죠. 시장은 다소 불공평한 것 같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공평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가 빨리 뭐가 올라가 상승해 뭐 혹은 내일 뭐 주가가 하락해 이런 것들을 보지만 회사는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얼마큼 잘해서 돈을 많이 벌까를 그렇죠.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는 기업 가치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